반갑습니다. 즐거운 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 13번째 시간이죠? 13번째 시간 산업혁명의 결과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교과서는 156 그리고 15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156쪽을 보시면요. 맨 위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다라는 주제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죠. 여러분은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자, 그럼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본주의가 뭔가요? 아마 지금 자본주의는 이거야 라고 명쾌하게 답한 친구들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도 선생님도 중학교 때 이런 질문 받았으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지 뭐야 막 이랬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자본주의가 왜 탄생했으며 자본주의가 뭔지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업혁명의 결과라는 주제로 함께 자본주의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자본주의와 함께 더 산업혁명의 결과가 나왔던 사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 다양한 사상들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 한번 다시 던져볼게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는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이 주의입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무슨 주의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인데요. 이 민주주의, 여러분,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주의의 그럼 반대는 뭘까요? 선생님이 이 민주주의 반대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10명 중에 8명 정도 되는 친구들은 사회주의요 아니면 공산주의요 라고 외치는데요.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자, 선생님이 이 질문하는 이유가 자, 한번 그럼 생각해 봅시다. 사회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반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럼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국가 뭐 있죠? 맞아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정식 명칭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북한의 정식 명칭은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거기 민주주의 국가예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북한이 민주주의라고? 라면서 약간 좀 혼동이 될 텐데, 북한은 솔직히 민주주의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누가 지금 지도하고 있죠? 바로 김정은. 지금 김정은 맨 위에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 독자가 독재를 하고 있죠. 즉 국민행위 주권이었고요. 그리고 3대 독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즉 독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우리 민주주의야, 우리 투표도 해, 우리 민주주의야, 우리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재 체제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민주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바로 독재 체제 또는 뭐 절대 왕정 이런 식으로 국가의 주권인 소수 또는 한 명에게 있는 이런 것을 독재, 민주 이게 바로 반대된 의견이다. 반대된 사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본주의의 반대가 자본주의 반대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유주의의 반대가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도 뭐고 자본주의는 뭔지 그 방금 선생님이 또 자유주의의 반대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뭔지 같이 한번 조금 어려운 개념들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이 산업혁명의 결과 때문에 탄생한 사상들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현재 전 세계의 이 사회주의, 또 자유주의, 또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러한 사상들이 엄청나게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역사를 배운다라는 느낌보다는 상식을 좀 알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상들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다양한 사상들을 알기 전에 산업혁명의 우선 전개부터 조금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배웠죠. 산업혁명이 어떤 나라에서 먼저 시작되었나요? 맞아요. 바로 영국이었는데요. 영국에서 당시 정치적 안정, 그리고 원료도 풍부했고, 또 인클로 정령 때문에 노동자들이 넘쳐났고, 그리고 뭐였지? 식민지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원료와 그 시장 물건을 팔 수 있었다라고 해서 영국에서 먼저 시작된 걸 배웠는데요. 영국에서 먼저 시작된 산업혁명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당시에 석탄을 원료로 사용했고요. 경공업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는데요. 경공업, 이 경자가 가별 경자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당시에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이러한 옷가지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직물 공업을 매우 발전시켰고 당시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산업혁명이 개발되었습니다.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18세기에 이렇게 산업혁명을 딱 이룩하니까 당시에 독일 그리고 미국이 뒤따라서 산업혁명을 이어받게 돼요. 그러면 독일과 미국은 왜 영국 뒤를 잇게 되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세기 1800년대에 이 전쟁이 끝났어요. 바로 뭐였냐면 남북전쟁이었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남과 북으로 쪼개졌다 싸웠는데 하나로 된 겁니다.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요. 나라가 강해 통합이 됐으니까 이제 발전된 일만 남은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비스마르크가 철회 정책을 이용하면서 프로이센 중심으로 독일 제국을 탄생시켰고요. 이제 강력한 통일국가가 되었으니까 발전된 일만 남았었죠. 그래서 이 두 국가가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영국이 산업혁명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았고 우리도 영국처럼 저렇게 공장을 만들고 경제적으로 발전하자라고 하면서 당시 2차 산업혁명 19세기의 2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새로운 연료가 만들어졌어요. 바로 뭐였냐면 발견되었어요. 바로 뭐였냐면 석유였습니다. 원래 석유는 그 전까지 그냥 이게 검은 물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여기다 불을 붙이니까 활활 잘 타고 또 석탄보다도 연료 효율이 더 뛰어나더라라고 하면서 19세기에 이 석유를 정제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되었고 또 석유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석유가 19세기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어떻게 보면 석유가 잘 쓰이고 있죠.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의 연료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독일은 당시에 중공업을 발전시켰는데요. 여기서 중자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뭐 자동차 같은 철을 써서 만드는 중공업이 이때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래. 거기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뭐 벤츠, BMW 뭐 이런 회사들, 미국도 뭐 포드 같은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이때 발전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까지 이제 19세기에는 2차, 20세기에는 제3차 산업혁명, 인터넷이 팍 퍼지게 되면서 정보화혁명,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지금 오늘날을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AI 시대라고 하죠. 이제 AI가 인간의 할 일을 대체하고 있다. 그래서 AI 시대가 왔는데 과연 이제 5차, 6차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아마도 이제 우주의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발전에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 발전 과정을 느끼면서 느낀 점은 19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까지 1, 2, 3차, 4차까지 넘어왔잖아요. 놀라운 점은 여러분, 각 산업혁명에서 19, 20, 21세기가 되는 동안 역대 부자들 순위를 보잖아요. 그 부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각 2차, 3차, 4차 산업혁명 때 그 흐름을 잘 탄 사람들입니다. 2차 산업혁명 때 중공이 발전됐다고 했잖아요. 이때 뭐 철도왕 케네디라든지 다양한 뭐 철강 왕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뭐 석유왕이라든지 3차 산업혁명 때 인터넷이 쫙 깔리게 되면서 당시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컴퓨터 회사들이 그 컴퓨터 회사들을 차린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고요. 제 4차 산업혁명 때는 뭐 지금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누구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테슬라 사장. 이름이 기억이 나. 뭐 아마존 회장 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 AI 시대를 누리는 어떻게 보면 최첨단 기술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 부자가 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선생님 느낀 점이 조금 내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 돈이 꼭 성공의 그 수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뭔가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가적인 이익으로 돈을 벌게 된 건데 그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아마도 시대적 흐름을 잘 분석하고 그걸 타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학교에 다니면서 그냥 지식을 막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식을 이 시대와 사회에 맞게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과연 5차 산업혁명 여러분 이제 시대가 올 텐데 나는 5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이 시대적 흐름을 타고 갈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학습 목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학습 목표 산업혁명의 결과입니다. 산업혁명의 결과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 자본주의가 뭔지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본주의가 무엇이냐? 그 뜻을 살펴보면요. 자본, 우선 자본 뜻부터 볼게요. 자본이 뭐냐면 재물 자자의 근본 본자입니다. 즉 재산, 재물, 재산이 근본인 주의, 즉 경제 체제라고 뜻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자본, 즉 여러분에게 재산은 무엇이 있나요? 뭐 부모님이 주신 용돈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내가 가진 핸드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열심히 일을 한다면 내 노동도 돈이 될 수 있죠. 즉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는 뜻은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재화물 또 노동력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서 말하는 자는 돈을 버는 수단이다. 그럼 본은 뭐냐? 근본, 즉 돈을 버는 수단을 기본으로 삼는 사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생산 수단, 즉 자본을 국민이 개인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생산 수단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거나 또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자유로운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즉 개인이 생산, 내가 몸을 쓰든 내가 물건을 만들든 이것을 어떤 행위를 해서 자본을 가지고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이윤을 얻는 자유로운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다. 즉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자유로운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죠. 여러분이 언제든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노동력이나 또는 나의 뭔가 일을 투자해서 자본을 투자해서 뭔가 만들어내면 되죠. 이게 자본주의인데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냐? 그 탄생 배경을 좀 들어가시면요. 자유주의와 매우 결탁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라는 게 보통 한 16세기, 17세기 정도에 절대 왕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국민에게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자유, 행복 추구의 자유, 그리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을 함부로 왕이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유주의가 탄생했는데요. 이때 각 개인들은 그래 나는 생명, 행복, 그리고 내 재산을 가져도 되는 자유가 있어. 왕이 나에게 함부로 내 재산을 막 뺏어갈 수는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자유주의 사상과 함께 자본주의가 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돈을 가질 수 있으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같이 자유주의와 발전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19세기에는 미국과 독일에서 2차 산업혁명까지 발전되었는데요. 이렇게 공장을 중심으로 물건을 막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도 열심히 해서 임금을 받고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산업혁명과 함께 매우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산업혁명 결과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되었는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동시에 사회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최대 문제점이 뭘까요?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경제 체제의 최대의 문제점 맞습니다. 바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당시에 이 산업혁명 시대에 내가 옛날부터 중세시대 때부터 좀 잘하던 집안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은 돈이 있어. 돈이 있네? 자본이 있네? 그럼 우리 이 자본으로 뭘 하지? 공장을 만들자. 벤츠 회사를 만들자. 테슬라래. 벤츠 회사를 만들자. BMW 회사를 만들자 하면서 회사를 차리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과거에 우리 집은 옛날에 농노였어. 못 사는 집안이야. 산업혁명이 됐네. 우리 집은 산업혁명이 돼도 돈을 벌 수가 없어. 난 노동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나는 임금이 낮아. 이런 식으로 해서 빈부격차가 점점 발생됐고 이게 점점 더 극심해지는 거죠. 즉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욱더 벌 수 있게 되고요.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바로 노동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장을 차린 자본가들, 자본이 많은 공장 사장들이 있다고 봅시다. 이 공장 사장들이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어요. 1,000만 원을 벌면 솔직히 이 1,000만 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을까요? 아니면 나눠주고 싶을까요?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1,000만 원 벌었어. 야, 이거 내 사장인데 내가 다 가져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게 문제였어요. 당시에 사장들은 최대한 내가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정말 적은 임금을 줬습니다. 야, 노동자들, 내가 산 기계에서 그냥 너네는 일만 하는 거잖아. 니네가 왜 돈을 가져? 내 기계인데? 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벌면은 나 900, 노동자들 너네 1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적은 임금을 줬고요. 만약에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다쳤다. 그러면은 네가 네 일하다 다친 건데 내가 왜 책임지냐? 라고 하면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복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기록을 보시면요. 하루에 뭐 24시간 가까이 거의 풀 노동을 시킵니다. 열심히 일해라. 일을 많이 해. 일을 해. 하면서 일은 많이 시키고 돈은 적게 주는 이런 식으로 자본가들이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과 같은 어린 소년 또 소녀들에게 탄광 같은데 막 이렇게 파고들한테 어렵잖아요. 그런 좁은 갱들을 어린애들이 막 밀어넣어서 야 니네가 빨리 가서 니네가 몸이 조그마니까 가서 일해. 아니면 막 공장에 막 이렇게 조그만 부품 갈아야 되는데 막 좀 좁은 공간이 있어. 이런데 어린애들을 막 밀어 넣습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 당시 인간성이 상실된 즉 노동 문제가 매우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죠. 그래서 산업혁명의 결과 자본가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자본주의가 발전되었지만 그에 따라 노동 문제 그리고 빈부격차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본주의가 당시에 빈부격차 그리고 노동 문제를 발생했고요. 여기를 비판하면서 생겼던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요, 자본주의의 문제점, 바로 노동 문제, 그리고 빈부격차 이런 걸 비판하는데요. 야, 사회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사회는 저 자본가들, 돈 가진 사람들이 왜 잘 살고 저것을 허용하냐? 이건 이렇게 둬선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 다 죽어난다. 가난한 사람들 다 죽어난다. 라고 하면서 국가가 경제 개입을 해라. 그 노동자들도 우리한테 더 이상 이렇게 낮은 임금, 우리가 다치면 복지를 달라. 이러면서 당시에 사회 전반적으로 19세기쯤 되면요. 사회 전반적으로 산업혁명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의 평등한 삶을 달라라고 하면서 사회주의가 탄생했는데요.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회에는요 사장님이 많을까요? 노동자들이 많을까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훨씬 많죠. 즉 노동자들의 그런 권리를 보장해달라.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움직여라. 이런 게 바로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사회주의 체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국가가 국민에게 뭘 줬죠? 재난지원금을 줬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사회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했잖아요. 자유주의는 개인에게 자유를 맡겨야 되는데 국가 경제에 개입을 해서 돈을 줬잖아요. 이거는 자유주의에는 안 맞습니다. 즉 이건 사회주의 경제 체제인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복지제도 또 사회 공동체 이익을 위한 평등한 제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이 뭐 그런 제도도 있고 뭐 기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좀 못 사시는 좀 삶이 어려우신 분들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식으로도 또 경제적 도움도 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사회가 최대한 평등하게 노력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회주의 정책 제도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있어서 자본주의 경제를 우선시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회주의 경제를 우선시할 때도 있고 이것을 지금 오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가 경제 정책 나중에 내가 경제 정책을 이끈 사람이라면 난 자본주의를 택할 것인가 사회주의를 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더 우위에 둘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 두 체제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사회주의에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라는 게 있는데 공산주의는 뭔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주의가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해서 조금 약간 평등한 사회를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공산주의는 완전 이걸 사회 전체를 뒤엎어버려요. 공산주의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교과서 157쪽에도 나와 있는 마르크스라는 아저씨인데요. 이 마르크스 아저씨는 뭐라고 했냐면 사회주의 정도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급진적으로 아예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라고 얘기했냐면 개인이 생산수단을 가져선 안 된다. 국가가 생산수단을 다 가져야 된다. 즉, 뭐 삼성, LG 뭐 이런 회사들 다 없애버려. 국가가 모든 경제 수단을 다 가져서 국민들을 다 일시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을 모든 국민이 n분의 1로 나눠 가지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 함께 공짜에 생산할 산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눠 가진자. 이게 공산주의이고요. 이걸 꿈꾼 사람이 이 마르크스 아저씨예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나라잖아요. 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눠 가죠. 그러면은 이 나라에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그냥 다 행복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19세기 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딱 탄생했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막 희망하고 공산주의를 꿈꿉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 없다는. 이 마르크스 아저씨도 공산주의를 꿈꿨지만 이 공산주의가 성공하는 걸 못 보고 죽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공산주의를 표방한 나라 중에 성공한 나라가 없거든요. 소련 연합도 이제 무너졌고, 소련도 이제 무너졌고, 중국도 겉으로 우리 공산주의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솔직히 공산주의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공산주의는 끝났습니다. 북한도 뭐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라고 하고 있는데 경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 진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잖아요. 즉 공산주의는 성공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왜일까요? 왜냐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100만 원. 옆집에 있는 애도 열심히 일을 안 해. 얘도 100만 원. 나 열심히 일해 100만 원. 열심히 일 안 해 100만 원. 일하고 싶을까요? 공산주의는 일의 노동력의 의욕을 저하시켰고요. 두 번째, 공산주의는 어쨌든 이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한 명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지도자들이 n분의 1을 안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김정은 상태 보세요. 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북한의 주민들 보면 굉장히 못 살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n분의 1 했으면 똑같이 못 살거나 똑같이 잘 살아야지. 그런 즉 공산주의 국가들이 망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독재 체제 때문입니다. 즉 정치적인 지도자가 n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독식해버려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너졌습니다. 즉 마르크스는 인간의 욕심으로 독재가 될 걸 상상을 못했고요. 또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 노동 이욕이 절감된다는 것을 생각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현재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것으로 지금 국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3차시 산업혁명의 결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산업혁명의 결과 다시 정리를 하면은 당시에 영국에서 1차 그리고 미국과 독일에서 2차 산업혁명이 전개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전되었다. 개인이 물건을 생산하고 사고 파는 자유로운 경제체제인 자본주의가 발전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동 문제라든지 빈부격차 같은 사회 문제가 대두되니까 사회 공동의 이익과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한 삶을 꿈꾸는 국가가 이렇게 경제에 개입을 해서 사회에 개입을 해라. 그래서 사회를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어라.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라라는 사회주의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점. 여기서 더 나아간 아저씨가 마르크스고 그 아저씨가 만든 게 공산주의인데 지금은 실패했다는 점.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본주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떻게 보면 시조처럼 좀 약간 오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더 우세한 경제 체제인 것 같고요. 저 북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는요, 세금을 무지 많이 뜯습니다. 세금을 엄청 뜯은 다음에 복지에다가 엄청 많이 막 힘을 썼거든요. 국민들에게 막 나눠주고 복지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사회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어떤 게 더 옳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뭔지
충분히 또 개념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또 공부해 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행정, 정치, 경제 전문가라면 난 또 어떤 정책을 할까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혹시 모르는 게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 알려주시고요. 또 노트 정리 잘 해서 또 과제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자, 오늘 수업 좀 어려웠는데 정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